제가 사실 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강은 물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좀 많아야지 예쁜 강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강은 물이 많은 강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강 그리고 생각했던 강은 물이 항상 가득가득했었던 거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강은 물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강을 생각해 보면 물이 많이 차 있고 그리고 깨끗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 같은 데 가보면 뭐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나라 강의 원래 모습은 이렇게 굽이쳐 흐르면서 한쪽에는 모래가 퇴적이 되고 한쪽에는 깊은 꽃이 나오죠. 그래서 여울과 소가 어우러지고 반복되면서 모래에는 어류가 알을 낳기가 좋고요. 작은 물고기들이 있으니까 또 조류들이 와서 그걸 먹이로 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어우러지는 아주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공간이었습니다. 생명의 강은 개발의 역사 속에서 자연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된다. 여울과 소는 사라지고 직강화되면서 한강 역시도 오염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 현대화를 겪는 과정에서 물은 필수적인 재화였다. 그래서 한강에 많은 물들이 쌓여져 있고 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았던 시절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그것이 하천의 본 모습인가?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고 봅니다. 한강이 보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 강의 원형을 볼 수 있는 곳. 마지막 남은 모래강으로 불리는 내성천. 물반 모래반인 이곳은 긴 세월 한반도 곳곳을 적셨던 아름다운 모래강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모래가 쌓이면서 많이 깊이가 쌓여가면서 모래가 입자가 굳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물이 통과하게 돼 있는 거죠. 물이 통과해 가면서 물속에 있었던 유기물들이 거기서 걸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래가 퇴적되면서 생산자인 식물이 자라면서 식물이 흡착하는 기능, 그런 기능에 의해서 수질은 정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래톱은 수질 정화뿐만 아니라 강과 강변 습지 사이에서 생태적 완충지대가 된다. 모래에 붙어 사는 수많은 미생물은 수소곤충,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고 그런 물고기들 덕분에 새들이 모이면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한다. 사람들도 은모래강을 따라 함께 흐르며 편안한 휴식과 소박한 행복을 얻는다. 1,0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모여 사는 서울. 그 중심을 관통하는 한강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물이 가득 채워지고 강가는 공원으로 조성돼 있다. 하지만 과거 한강은 콘크리트 호환 대신 자연 그대로의 강모래가 깔려 시민들이 강수욕을 즐겼던 곳이다. 지금처럼 바라만 보는 친수 공간이 아닌 우리 삶과 가까운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았다. 조선시대 한양이 수도가 되면서 중요한 운송 통로 역할을 하게 된 한강. (1960년대) 이후 한강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제방을 쌓고 강변 도로가 생겼다. 한강 종합 개발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호와 같은 인공시설을 설치하면서 한강의 자연성도 점차 잃어갔다. 4대 강 중 유일하게 하구뚝이 없는 한강 하류. 김포대교 아래에는 1980년대 한강 종합개발 계획으로 인해 생긴 신곡 수중보가 있다. 보가 생긴 지 30년이 지난 지금
어떤 상태일까? 김동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과 함께 신곡수중보 상류의 생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어우, 시궁창 냄새.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 그런 냄새가 시큼하게 올라오고요. 여기가 만약에 물이 잘 흐르게 되면 상류에서 모래가 계속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모래가 쌓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물 흐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뻘층이 시커멓게 생기고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냄새도 아주 고약하네요. 모래가 썩어서 생긴 뻘층으로 가득한 하천 바닥에선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없다. 시커먼 뻘층은 신곡수중보 전 구간에 걸쳐 쌓여 있다고 한다. 가양대교, 행주대교, 그리고 김포대교 아래 신곡수중보까지는 이런 상태를 숱하게 볼 수 있고 2015년도에 서울 한강 서울 구간에서 처음으로 조류 경보가 발령된 적이 있었는데 바닥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을 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2015년 당시 행주대교 아래에는 마치 초록 물감을 푼 듯한 녹조가 온 강을 뒤덮었다. 현재 신곡수중보에서 잠실보 사이는 강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높이 2.4m, 길이 1,007m의 신곡수중보는 5개의 수문이 있는 124m 가동보를 통해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나머지 883m 고정보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물 흐름을 막으면서 수질 악화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2017년 시민환경단체가 수질과 저질토를 모니터링한 결과 하류보다 상류가 총인 총질소를 더 많이 포함하면서 수질이 더 오염됐고 저질토의 경우에도 상류가 유기물의 양이 2배 이상 퇴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보면 확실하게 다른 것이 저기 보면은 모래톱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쪽은 항상 수위가 2.4m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관을 이 신곡보 상류부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도요류나 제두루미 같은 것들이 신곡보 하류 쪽 장항습지까지는 오는데 신곡보 상류부터는 전혀 발견을 할 수가 없는 생태적으로는 어떤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곡수중보 하류는 고운 모래들이 쌓이고 있다. 그 모래가 퇴적되면서 생긴 장항습지. 2006년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후 2019년에는 철새보호 국제기구인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에 등재되기도 했다. 버드나무 군락지이자 겨울철새 월동지인 이곳은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으로 다양한 생물종들이 서식한다. 버드나무와 상생하는 말똥개는 장항습지의 최대 명물이다. 물새들의 서식처이자 중간 기착지인 장항습지는 한강 하구에 자리한 자연 생태계의 보고다. 신곡수중보를 기준으로 뻘층이 쌓이는 상류와 모래톱과 습지가 펼쳐진 하류는 모습도 생태도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신곡수중보는 왜 만들어진 것일까? 신곡수중보의 기능은 주로 3가지를 얘기합니다. 해수 유입을 차단해서 염분 농도가 높아지는 걸 막는 것, 그리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람선 같은 대형 선박들이 다닐 수 있는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신곡 수중보가 생기면서 함께 만들어진 신곡 양배수장은 서울시 강서구 일대와 부천시 오정구, 인천시 계양구와 서구, 김포시 전 구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 중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는 김포시를 찾았다. 예부터 우리나라 대표 곡창지대로 불린 이곳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신곡 수중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신곡 수중보를 철거를 하게 되면 피해가 있을까요? 국민들한테요? 예. 당장은 모르죠. 근데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염도가 적게 걸리고 그게 한강물이 저기 짠물 하고 민물 썰물이 있기 때문에 염도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거기서 양수 안 할 때도 있는데. 신곡 수중보에서 용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농민들. 보가 설치되기 전에는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까? 신곡 수중보가 없을 때도 농사를 지으셨었나요? 그렇죠. 그때는 뭐 염도 피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은 없으셨나요? 연두 피해는 큰 피해는 없었는데 그게 이제 그 한참 가뭄 때 양수를 안 한 적은 있었어요. 염도 때문에. 그럼 신곡 수중보가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찬성을 안 하고요. 그게 그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철거한다 그러면은 염도 피해만 없으면 농민으로서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2015년 대한하천학회에서 발표한 신곡 수중보 철거 시 변화와 대안 평가에 의하면 농업용수의 경우 갈속이 43일에 대한 검토 결과 24시간 취수가 불가한 날이 약 11일로 농수로를 활용한 사전 취수와 선택적 취수를 통해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 확보 외에도 신곡 수중보의 기능 중 하나인 유람선과 같은 선박 운항에는 문제가 없을까? 인천 앞바다가 보면은 그 조석 간만차가 6에서 7m 이렇게 나잖아요. 그게 지금 여의도 쪽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요. 여의도에서 가만 앉아보면 하루에 1m씩 왔다 갔다 합니다. 신곡보 철거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한 출렁출렁거리는 물이 이렇게 출렁거리겠죠. 낮아져서 그 부분 항로 준설만 계속 유심하면은 배 띄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기 운항 선박에 대한 최소 수심 2.5m를 기준으로 변화를 검토한 결과 신곡 수중보 철거 시 최대 2m 정도 수위가 낮아질 경우 수심 확보가 필요한 일부 구간에 준설을 한다면 대부분 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는 한강의 수질 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 2018년 신곡 수중보 시범 개방 공식 발표를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한강에 설치된 수상 시설물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다. 이런 수상 시설들이 한강에 58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부유식으로 되어 있어서 강물에 떠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서 만약에 수문 개방을 해서 수위가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강바닥에 닿을 수도 있는 거죠. 서울시는 신곡 수중보의 시범 개방과 관련한 연구와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2018년 신곡 수중보 철거 시 보완 방법을 보면 수상 시설물 연결 도교의 경사각 확보를 위해 도교 연장과 준설 등의 방안을 세우기도 했다. 서울시는 그와 같은 시설물들이 신곡보 수문을 열더라도
피해가 없게끔 하는 지금 계획을 다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연다고 한다면은 그와 같은 사업을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창근 교수에 따르면 해마다 준설 비용으로 50억이 지출되고 있는데 신곡보를 철거할 경우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모래톱이 형성되고 생태 서식지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현재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신곡보 철거가 아무리 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 환경적으로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볼 때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런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철거를 한다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생활 대책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야만이 되는 건데 이런 문제는 서울시 혼자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국토부와 환경부 또는 국방부 이와 같은 정부 차원에서 낯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면서 예산을 수립해야만이 되지 않겠냐. 도심 속 한강 둔치. 이곳에 10여 년 전 자연성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곳이 있다고 한다. 한강과 이제 그 둔치가 만나는 접하는 면에 전부 이렇게 콘크리트 호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놓으면은 사람은 끝까지 가서 강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생물들이 서식하기에는 아주 삭막한 환경이 되는 거죠. 여느 도심 하천과 같이 콘크리트 호환으로 돼 있었던 이곳에 2008년 콘크리트를 거두어내고 돌을 쌓아 자연형 호환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여기 보시면 2008년도에 시공을 할 때는 이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10년 만에 자연은 흙을 나르고 씨앗을 나르고 습지가 형성이 되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 습지로 복원이 된 겁니다. 저기 나무 보이는 곳이 그러면 다 새로 생긴 곳인 거예요? 퇴적돼서? 예, 이렇게 만들고 나서 10년 만에 저렇게 퇴적이 돼서 만들어진 습지입니다. 콘크리트를 없앤 곳은 놀랍게도 고운 모래가 쌓여가고 있다. 예, 이런 돌들이 그 10여 년 전에 조성한 자연형 호환 사업으로 이렇게 쌓아놨던 큰 돌들이죠. 그렇지만 그 이후로 계속 그 흙이 퇴적이 되고 모래가 쌓이면서 이런 울창한 숲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10년 사이 강변을 빼곡히 채운 버드나무 군락지를 비롯해 다양한 식생들이 자연적으로 나고 자라기를 반복하고 있다. 자연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변화들이다. 그리고 이곳에 털을 잡기 시작했다는 여러 생명들. 여기 보면 개구멍이 있어요. 개가 파놓은 구멍인데 장습지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땅을 파는 종들이 말똥개류인데 아직 정확하게 보질 못했어요. 이런 개구멍들이 쭉 가면서 엄청나게 많아요. 인공적으로 반듯하게 다듬어진 공원에선 결코 볼 수 없는 습지 생태다.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자연이 빚어내는 대로 기다려줄 때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아래 보면 그 엄청 울창한 숲이 형성이 됐어요. 숲속은 자연의 소리로 가득하다. 여기가
강남 항복판이라고 믿기 힘들죠. 예. 예. 이게 한강이 자연스럽게 자기 복원력을 가지고 이런 습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연에게 길을 양보하니 자연은 더디지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 간다. 강은 결국 바다로 향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신곡수중보를 개방한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보다 앞당길 수 있다고 조언한다. 지금 한강은 서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곡보가 완전히 철거되면은 2.3m 정도의 수위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 사이에 놀랄 만한 그 상황의 변화가 있는 거죠. 이런 그 강은 세계에 흔치 않죠. 그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를 시민들이 또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워할 거냐라는 거예요. 한강 본류에서 갈라져 사이로 흐르는 강이란 뜻으로 붙여진 이름 샛강. 물이 많고 물가에 늘어진 버드나무와 참느릅나무가 멋진 경관을 만드는 이곳은 옛 강변의 모습을 추억하게 한다. 강 옆에 있는 이런 흙들을 우리가 시드뱅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물을 따라서 온갖 종류의 씨앗들이 흘러내려와서 퇴적이 되겠죠. 우리가 강가를 막 홍수 빨리 지나가라고 나무를 그동안 다 베서 그렇지 그대로 냅두면은 이렇게 빠르게 상당한 구간은 숲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량하게 버려졌던 한강 둔치가 생기 넘치고 아름다운 한강 숲으로 돌아오기까지 앞장서 노력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시민들이다. 저희가 작년에 1년 동안에 한 2,5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여기다가 숲 가꾸기와 숲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무들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가느다란 막대기처럼 보이지만은 다 봄이 되니까 싹이 나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해서 수많은 봉사자들은 햇빛을 받지 못하는 어린 나무들을 양지 바른 곳으로 옮겨 심었고 생태 교란종으로부터 버드나무를 살렸으며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를 걷어내고 치웠다. 시민들은 과거 그러했듯 강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 이제는 물을 수자원으로만 보지 않고 자연이죠. 그리고 우리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강이 인간과 더불어서 더 많은 생물들을 품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생의 시대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강은 가장 중요한 생명의 젖줄이다. 특히 강 주변 습지는 다양한 생물이 깃들어 사는 생명의 보고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함께 강의 원형이 파괴되고 그곳에 사는 생명들도 설당을 잃어가고 있다. 이용과 보존, 강을 바라보는 두 개의 다른 시선. 과거 삶의 풍요를 위해 이용의 가치를 우선했다면 이제는 어떤 가치를 생각해야 할까?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한강은 어떤 모습일까?